자, 2021년 소방공무원 우리 공개경쟁채용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지 받아서 아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 앞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해설지도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1번 문제부터 한번 우리가 풀이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소방학개론 1번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현장에서 시, 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긴급구조 현장 지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구조 현장에서는요, 그 원래는 이게 있어요. 부단체장이 재난 현장 통합 지원본부장을 맡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거는 다 할 수가 있는데 뭐를 못한다 그랬죠? 구조 현장에 직접 지휘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권을 긴급구조 통제단장, 여기서 이제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이면 소방서장님이 되겠지? 서장님한테 일단은 이 현장 지휘권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건 이거였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인원 배치하고 장비 배치를 해요. 그리고 긴급구조 지원기관하고 자원봉사자한테는 임무 부여를 합니다. 그 두 개만 빼고 냈어요. 그 두 개를 딱 빼고 나머지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다 외우면 좋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걸 다 외워서 푸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긴급구조 통제단장님 첫 번째, 재난 현장에서 인명의 탐색 구조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3번을 일단 틀렸어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끼는 것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니은은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디귿 볼까?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이거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1번은 또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이냐 4번이냐 싸움인데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해야죠. 구조에 필요한 물자 관리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시험장 가잖아. 이거 4개 다 맞다라고 찍기가 손이 떨려. 왠지 이 중에 하나 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떻습니까? 이거 다 필요해요. 모든 게 다 필요한 활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생략됐다는 거 2개 더하면 6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 이거 빈칸 넣기도 하고 해봤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감이 딱 오거든. 이 4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인데 연기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완전히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직 방향이 빠르냐 수평 방향이 빠르냐 이거 물어볼 거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나왔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연기의 수직 이동 속도는 수평 이동 속도보다 빠르다. 이거 제가 불형 얘기했잖아. 수직이 수평보다 빠른 거 맞아요. 지금 알겠습니까? 내가 바꾸면 요거 2개 이렇게 바꿀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수직은 팽창력에 부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수평 방향보다 빨라.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읽으세요. 수직 이동 속도는 그 다음에 마지막 읽으세요. 빠르다. 맞잖아. 수직이 빠른 거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은 옳은 얘기고 2번도 우리가 필기노트가 제일 먼저 적는 거 아니에요? 감광개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연기가 짙어진다는 얘기지. 가시거리가 짧아진다 그랬죠.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연기의 감광개수가 증가할수록 가시거리는 짧아진다. 정확하잖아요. 이 문장.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성대는 이것도 중성대 개념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중성대는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무슨 개념? 압력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온도가 같아질 수가 없다. 내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한 적 있는데 화재가 났는데 실내외 온도가 같아지려면 밖에 온도가 1000도가 돼야 돼.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지? 태양계에서 그런 행성 없다 그랬죠. 이 정도까지 얘기해 줬으면 정확한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이 되는 것이고 4번은 굴뚝효과 정확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온도 차에 의해서 더운 공기가 상승한다. 이거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건데 솔직히 얘는 정답은 제가 따로 해드린 적은 없어요. 책에는 있긴 있지만 근데 나머지가 다 했던 거예요. 볼까요? 산 알칼리 소화기, 이 당연히 수계죠. 산성과 알칼리성 용액을 섞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를 압력원으로 해서 물을 쏜다 그랬죠. 수계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나 화재 감지기, 선택 밸브, 방출 표시 등 압력 스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모르겠으면 잠깐 넘어가셔도 돼요. 세 번째, 슈퍼바이저리 패널. 슈퍼 비조리 판넬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해. 화재 안전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거를 영어식으로 한 거야. 슈퍼바이저리 패널. 맞습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수동 조작 판넬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수동 조작 판넬이 필요한 건 감지기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감지기는 습식, 건식 빼고는 달려있죠. 그럼 습식이나 건식은 슈퍼바이저리 판넬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습식의 구성 요소다? 틀렸어요.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순환배관. 이거 요번에 간부부생 시험에도 나왔던 거 아닌가요? 순환배관은 뭐 하는 거죠? 온도 상승, 수온 상승을 방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이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정확하게 적중했지?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솔직히 기억은 제가 약간 난감했던 게 책에는 다 있어요. 고려시대 가로쳐놓고 소재. 그리고 금화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통도감 있어요. 제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걸 다 설명해요, 보통은. 근데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금화제도만 설명을 하는데 그 금화제도만 빼고 고려시대 때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근데 기억을 잘 모를 때 일단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억은 사실 옳은 얘기고요. 다행히도 1번, 2번, 4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기억은 일단 옳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니은은 설마 안 틀리겠죠. 조선시대 세종 8년 1426년이죠. 금화도감. 이건 맞죠. 니은이 확실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들어있네요. 답은 1번, 2번, 4번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까? 근데 치사하지? 우리 디귿은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 1925년의 경성 소방서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치사하다. 이런 문제 처음 봤네요. 자,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1번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맞추죠? 그리고 4번은 뭘까요? 1945년 중앙소방위원회 틀렸습니다. 소방위원회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자치소방체제 말하는 거지. 우리 제가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소방위원회 그럼 뭐라 그랬어요? 미군정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미군정기 언제지? 1946년이에요. 1946년 미군정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는 45년이 틀려져. 해방되자마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46년에 이 미군정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중앙소방위원회 맞고요. 이 중앙소방청, 보통 이제 우리가 소방청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소방청은 지금의 소방청이 아닙니다. 뭘까요? 그냥 여기 집행기관으로서의 소방청이야. 근데 이거 중앙소방위원회 밑에 있으면 중앙소방청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지방에는 지방소방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지방소방청이 따로 있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까지는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미 연도에서 얘는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다 틀렸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백드래프트. 쉽죠? 읽어볼까요? 불완전 연소, 일산화탄소가 가연물로 작용하여 폭발. 정확하죠? 답은 1번입니다. 이것만 풀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고민이 돼서 나머지 읽어봤다.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2번. 화재 진압 시 지붕 등의 상부를 개방하는 것보다 출입문을 먼저 개방하는 건 죽을 때 효과적이지. 이거는 죽을 때 아주 신박한 자살 방법으로 효과적인 거지. 내가 항상 얘기했을 건데요. 현장에 도착하면 뭐부터 하라 그랬지? 지붕부터 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라 2번은 틀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죠? 3번.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출입문을 한 번에 완전 개방하면 한 번에 죽죠. 맞습니까? 이건 폭발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열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연료지배형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 자, 내가 이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힌트 하나 알려드렸죠? 연료지배형이란 말 모르면 내가 지배를 부족으로 바꾸라 그랬어. 연료가 부족하다? 그럼 반대로 뭐지? 산소가 풍부하단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산소가 풍부한데 공급되면 왜 터집니까? 환기지배형 화재일 때겠지 설마. 이해됩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가 화재 곡선에서 설명하던 거 기억나요? 네,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건데 이렇게 화재 곡선이 그려지면 여기가 최성기죠. 맞습니까? 그럼 백드래프트는 언제죠? 보통 제가 여기쯤에다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 백드래프트. 맞습니까?
그러면 백드래프트는 언제라 그랬어? 플래시오버가 여기쯤 일어나죠? 맞아요? 그럼 플래시오버는 뭐가 뭘로 바뀐다? 연료지배형 화재가 환기지배형 화재로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요렇게 바뀌는 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 거기 때문에 환기지배형 화재가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 생각해봐요. 백드래프트가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요? 밀폐 공간에서 일어나죠. 밀폐는 무슨 말이지? 산소가 부족한 거잖아. 맞습니까? 산소 부족 이퀄 무슨 말이야? 환기 지배형 화재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종합해 보더라도 얘는 일단 4번은 무조건 틀리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라서 아마 푸는 데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종류에 따른 소화 방법. 제가 이것도 충분히 말씀드렸어. 이거 많이 출제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상 정답까지 말씀드렸죠. 일단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나 금수성 물질이나 이런 애들은 물 뿌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오류 위험물은 질식 소화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랬어요.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어볼게요. 제1류 위험물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을 사용한다 안 한다? 왜 안 된다? 산소기체를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위험해진다 그랬죠. 산소기체 방출.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쓰면 안 되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마그네슘은 건조사. 내가 이거는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밀양에 있는 금속공장 화재에서 마그네슘 화재가 났다. 그래가지고 뭐 갖다 껐다 그랬어요? 전국에 있는 마른 모래 다 모았는데 부족해가지고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 얘기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잖아, 그 얘기하고. 자, 세 번째는 삼류 위험물의 알키랄루미늄 건조사.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얘는 마른 모래 아니면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맞습니까? 근데 솔직히 알키랄루미늄 불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이 끄기가 너무 힘들거든. 자, 네 번째 알코올, 내알코올포죠. 이 알코올이 사실은 이름을 안 써놨는데 이거 수용성 액체가연물이죠. 수용성 액체가연물을 끌 때는 내알코올포를 이용합니다. 알코올포랑 같은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특수화재에 해당되는 게 뭐냐?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특수화재 첫 번째, 교통수단에서 난 거는 특수화재예요. 그리고 발전소, 변전소 화재도 특수화재입니다. 그게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맞아요? 그리고 방화. 특수사고나 방화. 요것도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그리고 외국 공간 기억납니까? 관공서는 중요 화재지만 외국 공간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화재라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얘죠. 이재민 100명 이상.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릴 거라 그랬죠? 뭐야? 이건 중요 화재잖아요. 중요 화재 중에 유일하게 숫자를 갖고 있는 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는 오답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보통 얘가 대형 화재로 꼽사리를 끼든지 특수 화재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8번도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언제 얘기했었냐면 이건 우리 모의고사 문제 있어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내가 이거 이번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외워라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계속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난사태를 하는데 마지막에 쪽집게 강의 때도 했습니다. 자, 이거 주어 헷갈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행정안전부 장관 외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오답으로 나온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데 분명히 이거 특별재난지역 선포랑 헷갈려가지고 3번 찍은 애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근데 잘 읽으라 그랬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쭉 나오잖아. 지금 딱 봤더니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야.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에서 하는 거야. 얘는 지금 언제입니까? 재난이 오고 있는 거잖아. 이게 재난사태입니다. 근데 재난사태는요, 내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헷갈릴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행안부 장관이다. 아예 그냥 그렇게 외워라라고 몇 번을 강조했었어요. 그리고 심의는 똑같습니다. 중앙위원회. 맞습니까? 그리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재난사태 선포라고 하죠. 이게 특별 재난지역이 되려면 대통령이란 말이 나왔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것이구나.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때요?
크게 어려운 거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소방학개론은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되겠고요. 9번은요, 어이가 없었죠.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쪽집게 강의할 때 얘기해줬는데, 내 생각에는 이 조직의 원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되게 이번에 쉽게 나왔던 게 뭐냐, 그냥 조직의 원리가 한 몇 가지가 쭉 있었잖아요. 제목을 장난쳤어요. 근데 내가 이것도 딱 확실히 기억나는 게, 쪽집게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개선의 원리였어요. 개선의 원리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에서 조정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조정의 원리. 그럼 다음번에 뭐가 나올 것 같으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명령 통일의 원리가 그 다음 중요해요. 근데 이거 딱 나왔다? 명령 분산의 원리.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답 3번입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 오히려 이건 우리 학생들 되게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10번이 지금 논란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자꾸 이게 이의제기,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이건 내 개인적인 피셜이니까 그냥 제가 뭐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약간 문제를 이렇게 보셔야 돼. 이게 이의제기가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 생각이 높아요. 자, 읽어볼게요. 10번. 항상 블랩이 나올 때만 되면 애들이 자꾸 여기서 혼란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블레비 현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비가 뭔지는 아시죠? 기억나죠? 제가 따로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첫 번째,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기 딱 주목하세요. 지금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만 딱 얘기한 거지? 일어나는 장소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야, 이거 액화가스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증기훈 폭발과 같지 않니? 너 거꾸로 생각해봐. 증기훈 폭발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야? 증기훈 폭발이 어디서 일어나요? 액화가스 저장 탱크도 가능하죠. 액체 가연물 저장 탱크도 가능하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우리 저번에 옛날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 응상 폭발할 때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액체 가연물, 액화가스 이렇게 화살표 치고 유출 이렇게 적잖아. 그럼 이게 액체 가연물 저장 탱크가 됐건 액화가스 저장 탱크가 됐건 파열되면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블랩이 아니면 오일오브로 가겠지. 그러면 그 탱크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증기훈 폭발하고 동일한 점이라는 얘기야. 장소적인 측면만 물어본 거야. 내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뭐뭐 한다는 점에서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문제 풀면서 증기훈 폭발하고 같다고? 이상하네. 블레비는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건데 증기훈 폭발은 개방된 공간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서는 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소방학교 교재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 블레비 할 때 이렇게 나와서 터지는 거 일종의 증기훈 폭발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이의제기가 안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요. 자, 두 번째,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항상 우리 수업을 이렇게 하지 않나요? 내가 물리적 폭발 설명드리고 플러스 화학적 폭발. 왜냐하면 소방학교 교재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어지는 현상이란 말을 꼭 써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씁니다. 자, 세 번째, 블레비의 규모는 파열 시 액체의 기화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당연하죠. 기화가 되는 이 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폭발이 크게 일어나겠죠. 맞나요? 자, 두 번째, 용량에 따른 차이.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통이 지금 파열이 됐는데 잘 봐요. 자, 요만한 통이 있고 이렇게 큰 통이 있다고 칩시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 이만큼 쌓여있고 여기도 이만큼 쌓여있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열을 받겠지. 누가 더 빨리 터질 것 같아요? 얘가 훨씬 빨리 터지죠. 왜? 이 공간이 작잖아. 이게 기화가 되면 금방 여기가 용량이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요게 오히려 블레비가 더 빨라집니다. 얘는 여기 채우려면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늦어지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연구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신문 딱, 인터넷 딱 쳐보잖아요? 나와. 결과가 당연히 용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용량에 따라서도 뭐다?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3번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아마 3번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그냥 내가 보기엔 요렇다라고 했더니 학생도 뭐 그렇군요라고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렇게 논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11번 문제죠.
요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그림 문제는 역대급으로 처음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예상 잘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림은 이제까지 안 냈었던 문제인데 그림을 내버리니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이 그림 문제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힌트는 있긴 있어요. 자, 생각해볼까? 1번 보세요. 그 구조 어때요? 펌프로 물 빨아들이지. 중간에 뭐만 올라가? 약재 탱크 이렇게 혼합기로 약재만 올라가지. 제일 간단한 구조죠. 요게 라인 프로포셔너예요. 가장 간단한 구조가 이게 라인 프로포셔너입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오른쪽 2번 그림 보세요. 펌프로 물을 밀어 올립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약재 탱크에 보니까 혼합기 전에 뭐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요게 밸브예요, 밸브. 그게 뭐를 하냐? 펌프로 이렇게 물을 밀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약재 탱크에서 이것만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그래서 이거 약재를 섞어주는 방식이지. 2번이 바로 펌프 프로포셔너입니다. 그 답은 2번이야, 일단. 이건 사실 그림 한 번만 보면 풀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제가 이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건 여러분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게 뭘까? 잘 보세요. 지금 딱 봤더니 이런 식이 나오지. 요게 펌프가 하나거든요. 근데 펌프가 갈라지는 거 잘 보세요. 펌프가 하나인데 하나는 혼합기 쪽으로 물을 보내죠. 그리고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약재 탱크로 물이 가지. 펌프에 의해서 가압수가 약재 탱크로 가가지고 얘를 밀어 올립니다. 펌프 가압수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이에요. 프레셔 프로포셔너,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엔 펌프가 두 대다. 하나는 물이 올라가는 펌프고 하나는 약재가 들어가는 펌프야. 맞습니까? 약재 무슨 펌프? 압입용 펌프. 이게 바로 압입용 펌프입니다. 요거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죠. 제가 해설지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문제 한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나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고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그림으로 참고만 일단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1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보겠습니다. 12번은 이거 내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죠? 항상 나오는 거잖아, 재난관리 단계. 근데 이건 좀 쉽게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해볼까요? 1번 보세요. 재난방지시설의 관리는 평소 때 하는 거죠. 예방 단계 맞습니다. 두 번째,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 마련.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요거는 그리고 이번에 간부부생 시험이 아니라 언제가 작년 아마 시험인가 똑같이 나왔던 문장이야.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대비 단계 맞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 저기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특별 재난지역 선포 언제 한다 그랬어요? 복구 단계 한다 그랬어요. 대응 단계에서 하는 건 재난사태 선포예요. 그 답이 3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이 됐던 내용.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설명 안 해놓고 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했잖아. 내가 저기 우리 거기 각 단계마다 내가 써드렸어. 재난사태 선포, 특별 재난지역 선포. 맞아요?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복구 단계는 거의 안 틀리죠.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건 당연히 복구 단계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12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13번 한번 볼까요? 최소 산소 농도. 이건 우리가 언제 풀었었죠? 단원별 평가 문제집에서도 풀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할 때 이 문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최소 산소 농도죠. 최소 산소 농도. 맞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제가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릴게요. 여기 프로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데 자, 프로판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자, 프로판이 등장을 합니다. 프로판이 등장을 해요. 됐습니까? 자, 프로판이 등장하는데 이 프로판 연소 범위가 아마 이거 안 나왔을 거야. 얼마죠? 이게 아마 2.1일 거야. 2.1에서 뭐 대충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건 아예 안 외운 이유가 뭐지? 필요가 없거든. 이게 지금 필요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것만 외우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 약간 스포가 됐네, 그지? 자, 보세요. 최소 산소 농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뭐 필요하다 그랬어? 최소 산소 농도가 있으려면 너 프로판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너도 최소가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양을 뭐라고 하지? 연소 하한계라고 합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프로판이 타려면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프로판도 최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한계 값입니다. 하한계. 맞아요? 그런데 항상 프로판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하지? 이거하고 산소가 결합할 때 1534잖아. 항상 얘가 1대5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왜 화학식으로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봐봐요. 이거죠. 잘 보세요. 자, 이거 우리 연소 반응식 구하는 거 있었죠. 자, 3개니까 3, 8개니까 4, 2, 3은 6, 4, 1은 4 해서 총 10개잖아. 그 10개니까 맞추려면 5, 여기는 1 이거잖아.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프로판 하나 태울 때마다 산소가 몇 배가 필요하다? 5배가 필요하다. 자, 보세요. 그러면 최소 산소 농도는 일단 프로판의 뭐에다가 하한계 값에다가 뭐를 곱해주지? 내가 꼭 필요한 산소 몰수를 곱해준다. 이게 공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한계 값이 얼마야? 2.1%래요. 여기에 무조건 5배래요. 얼마입니까? 해서 10.5%. 이게 바로 MOC 값이죠. 됐나요? 그런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벌써 1번에서 틀렸죠. 연소 상한계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최소니까 당연히 연소 하한계겠죠. 연소 하한계에 의해서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이런 거.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두 번째,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되는 데 필요한 임계. 임계라는 거 한계란 뜻이야. 자,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가 돼야 돼요. 그때 필요한 무슨 산소 농도? 소위 말해서 최소 산소 농도야. 이 지금 나오는 얘 10.5% 이거보다 산소가 적으면 얘는 화염이 옆으로 안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야. 꺼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름이 최소 산소 농도잖아. 이거보다 더 낮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임계산소. 근데 임계라는 말 잘 안 쓰거든. 원래 임계라는 말 모르면 그냥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해설에다가는 적어놓은 것 같아. 아, 안 적어놨구나.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하한계에서 결정되는 건데 한계. 알겠어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네. 계산하는 거. 아, 세 번째. 잠깐만. 세 번째. 완전 연소 반응식의 산소 몰수에 의해서. 그렇지. 이걸 곱해줘야 돼. 몇 배 곱하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산소 몰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알겠습니까? 맞고요. 그래서 결정해서 나오네. 프로판 얼마라고 해서 10.5다. 이 진짜 나쁘지. 이건 외워서 풀게 하는 거잖아. 그럼 적어도 이거 아냐 이거야. 연소 범위. 근데 이런 거는요 안 건드려도 돼. 1번이 확실하게 오답이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실 건데 흔들리지 않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문제 풀었던 거 기억했던 친구들은 금방 풀어요. 하한계에다가 산소 몰수 곱하는 거야. 그럼 1번이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밑에 거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읽으면 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인간적으로 14번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 14번은 이거 저거잖아요. 우리 이거 연소 반응식 문제 또 나왔어요 지금. 연소 반응식인데 하필이면 또 메탄이야. 이 메탄은 얼마나 쉽게 해요. 맨날 했잖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외웠을 건데 1212. 메탄은 1212야. 이거잖아요. 자, 메탄에 산소를 결합시켜서 완전 연소를 시킵니다. 완전 연소를 시키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잖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하나니까 하나죠. 1. 4개니까 2개죠. 자, 1, 2는 2, 1은 2 해서 총 4개. 4개니까 2, 여기는 1 해서 1대 2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도 너무 쉬워. 뭐라고 돼 있어요? 1기압 20도 조건에서 메탄 2ml가 완전 연소한대. 맞습니까? 그럼 이때 필요한 산소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쉬울 수가. 4ml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15번인데요. 솔직히 이거는 내가 보기에 리을 때문에 어려웠어요. 리을 때문에. 나머지 쉬웠거든요. 해볼까요? 자, 보세요. 가연성 물질의 종류.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미치죠. 두 번째,
촉매 존재 유무 기억나죠? 이거 우리 책에도 있는데 부촉매 정촉매. 부촉매 사용하면 연소속도 느려지고 정촉매 사용하면 연소속도 빨라진다. 맞습니까? 세 번째, 공기 중에 산소량 당연하죠. 산소가 충분할수록 연소속도 빨라진다. 맞아요? 이게 뭐야? 가연성 물질과 산화제의 당량비. 당량비라는 게 모르면 그냥 결합비야, 결합비. 산화제가 충분히 만약에 결합이 잘 되면 연소 잘 일어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줘요. 이 당량비라는 말 때문에 애들이 당황한 거야. 근데 무슨 얘기지? 결합비 말하는 거예요. 결합비. 맞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영향을 줘. 답 4번입니다. 이런 건 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답이 4번이야. 이유고 뭐고 없어. 그냥 다 영향을 주는 게 맞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정말 리을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기역, 니은, 디귿은 누구나 다 알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1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쉽다.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폭연은 폭갱보다는 폭발 압력이 낮다.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분해 폭발은 산소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발열 분해 반응을 하는 물질에서 발생한다. 이거 내가 그렇게 강조했을 건데. 간부보생 지문 잘 읽어놓으세요. 거기 똑같은 지문 나올 겁니다. 똑같은 지문 나왔어요. 산소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발열. 이 말 나와. 한번 찾아보세요. 기출문제 있었어요. 그게 분해 반응을 설명하는 정말 좋은 지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알겠습니까? 2번도 맞아요. 세 번째, 물리적 폭발은 물질의 상태가 변하거나, 알죠? 급격한 상변화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온도, 압력 등 조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 당연하죠. 압력 상승. 기억납니까? 그 3번도 맞아요. 자, 4번 볼까요? 이게 내가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다. 가연성 액체 무적. 천하무적. 그거 아니야. 무적이다. 안개 무자에 물방울 적자야. 안개 물방울. 근데 모를까봐 영어로 옆에 써놨어. 미스트. 이건 영어를 해석하면 좀 더 쉬워. 알겠습니까? 근데 벌써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미스트 나오는 순간에 얘가 중화 폭발이 아니에요. 무슨 폭발이지? 미스트? 분무 폭발이야. 분무 폭발. 이게 중화 폭발이 되려면 이 말이 나와야 돼. 단량체의 중합 반응으로 이런 거 있잖아. 중합이란 말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미스트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분산돼요. 이런 말 나오네. 대표적인 분무 연소입니다. 이건 알겠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17번 볼게요. 17번,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만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지? 옳은 거 기억. 질식소화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산소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설마 기억을 틀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억은 맞아요. 맞잖아. 자, 니은. 냉각소화가 가능한 약재로는 물, 강화액, CO2, 할론인데, 그냥 여러분 이런 거 내가 뭐라고 했지?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냉각이나 질식 소화 효과가 없는 애들은 소화 효과를 아예 안 써.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건. 알겠습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약재는 냉각, 질식은 무조건 갖고 있어요. 고민하면 안 돼. 이런 건. 알겠어요? 그럼 니은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당연히 들어있네. 이런 거 도움이 안 돼. 알겠어요? 디귿 보자. 피복수화.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피복수화. 우리 오늘 배웠죠? 피복수화. 공기보다 무겁고 불연성인. 근데 읽어봤더니 뭐래요? 비중이 물보다 큰 중질유네. 비중이 물보다 큰 비수용성 유리화 제시. 무상주수. 뭐예요? 유화소화네. 유화소화. 맞잖아. 물보다 비중이 큰 기름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무상 또는 포소화약제 뿌리는 거야. 무슨 소화? 유화소화. 그 틀렸어요. 얘는. 그리고 피복소화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써? 이산화탄소 같은 거. 그 틀렸어요. 이미. 리얼. 부촉매 소화죠. 근데 뭐야 이거? 가스 공급 차단. 이건 제거 소화잖아요. 리얼이 너무 답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이런 건 별로 어렵다고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물소화약제에 대한 설명. 그렇죠. 내가 이것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네요. 나온 것 치고는 쉽게 나왔습니다. 해볼까요? 1번. 질식소화 작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뭔 소리야? 가능해요. 어떨 때? 무상주수 하면은요, 질식 효과가 탁월하게 증가합니다. 알겠어요? 그 1번은 완전 틀렸고. 자, 2번. 분무상으로 방사시.
그래서 B급, C급을 잡을 수 있다고. 2번이 맞아요. 이런 건 쉽게 풀었을 건데. 세 번째, 물은 비열과 기화열 값이 크죠. 엄청 강조했잖아. 크죠. 틀렸어요. 수용성 가연물질 하면 게임 끝이지. 이거 뭐야? 수용성 가연물 가능하지. 물 뿌리면 되잖아. 희석수와.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적응성이 없다? 틀렸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도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인공소생기 맞아요. 피난구 유도 등 맞습니다. 복도 통로 유도 등 맞아요. 4번 잘 보세요. 여러분, 구조대가 뭔지 아세요? 구조대?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어. 119 구조대. 그거 아니야. 이 구조대가 뭐라 그랬지? 대자가 자루대자라고 했는데 내가 자루대자.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한 거 한 적도 있을 거야. 그림까지 그려준 적 있어? 건물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거. 이게 구조대야. 맞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얘를 읽어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보세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오케이. 자동으로 하강하고 뭐 그럴 수 있어. 내려선 다음에 스스로 상승해. 이게 스스로 상승해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피난기고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이게 구조대가 맞으려면 자루 모양이란 말이 나오거든. 이해하겠습니까? 뭘까 이거?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걸 건데. 자 이런 거다. 있으면 내가 여기 올라타. 쭉 내려간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발을 띄면 다시 쫙 올라가. 그 윗사람이 다시 타고 내려와. 그럼 내가 옆에 또 그런 게 또 있어. 올라가. 내려가. 발 띄어. 그럼 올라가. 또 밑에 거 타고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판때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밑으로 쭉 한 층이 내려가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승강식 피난기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생겼다고 해서 승강식 피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요런 원리야. 이렇게 있으면 층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레일이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판때기가 있다. 이게 레일이 또 이렇게 있고. 그럼 내가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얘를 올리잖아. 그럼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그 내려오면은 내가 여기 딱 여기까지 오잖아. 여기까지만 내려오거든. 옆으로 비켜.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가. 그 다음에 옆에 또 이런 시설이 하나 더 있어. 그럼 그거 타고 내려와. 이렇게 엇갈려서 계속 내려오는 거야. 이게 승강식 피난기라는 겁니다. 보통 이거 자꾸 왕강기라고 하는데 왕강기 이거 아니야. 왕강기는요 다른 또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승강식 피난기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구조대 정의는요 해설서에다가 넣어놨어요. 따로. 그거 읽어보시면 아마 차이점을 아실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19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20번. 실내화재 진행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발화기, 건물 내 가구 등이 독립연소. 이게 무슨 얘기죠? 처음에는 그냥 불에 타고 있는 물질만 타고 있죠. 요때는 옆으로 번질 우려는 없어요. 건물 내부로 번지겠지.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동으로의 연소 위험 없다. 다른 동으로 연소하기 시작하는 건 이제 최성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성장기, 화재 진행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이런 문장 우리 본 적 있어요. 개구부에서 검은 연기. 그렇죠. 이거 우리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2번 맞습니다. 최성기, 산소가 부족하여. 이거네. 아이고 지웠네. 아까 알죠? 환기지배용 화재. 산소가 부족하여 연소되지 않는 가스가 다량 발생한다. 맞아요. 연기가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시커멓게 타죠. 맞나요? 마지막. 지붕이나 벽체 대들보나 기둥도 무너져. 맞아요. 무너져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탈물질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럼 열 발생량이 점점 줄어들죠. 열 발산량이라는 게 외부로 열을 뿜어내는 정도인데, 우리 왜 화재 곡선 그리면 그림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 세태기 때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럼 외부로 나가는 열 발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 발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야.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감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어때요? 내가 보기에 소방학개론은 엄청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였을까?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이건 무조건 이거다가 아니라 한번 읽고 생각을 해봐야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함정에 빠질 만한 내용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잖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95점, 90점이 맞아요.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딱 맞아야 되는 점수입니다, 사실은. 왜? 한두 개 정도는 그림 문제 때문에 하나 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 정도는 실수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내용만 바탕으로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아까 학원 막 학생들 찾아오고 그랬는데 몇 명 내가 물어봤거든요. 좀 괜찮다 싶은 친구들 거의 다 95점, 90점대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틀린 친구들은 85점대까지. 그러니까 소방학개론은 합격권에 들려면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거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할 거니까 그냥 안심하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게 좀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우리 학원 다닌 친구들은요 좀 점수 괜찮게 나온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소방학 개론 해설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학 개론 일단 해설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